안녕하세요. 네. 산 김영준 국어논술전문학원 2026년 고2 정시대비만 온라인 설명회 진행을 맡은 고3 팀장 이세랑 강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입시제도가 바뀌면서 지금 현재 고1, 고2, 특히 이제 고2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한 불안감과 그다음에 혼란함에 빠져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입시제도가 바뀌면서 내신 등급제도 이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고 고교 학점제도 도입이 되었고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대학교 입시에서 점점 내신 반영 비율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내신 등급 평균이 뭐 2점대 초반 좀 넓게 잡아도 한 2점대 중반이 아니면 서로에 있는 대학교를 진학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런 얘기가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다만 이제 고1 때 혹은 이제 뭐 고2 초반까지 해서 그 내신 성적이 어떤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에 이제 괴리감이 있는 친구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고 특히 이제 뭐 내신 성적에 비해서 좀 더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고1 때는 좀 공부를 안 했지만 지금이라도 좀 열심히 공부를 해보겠다. 이런 결심을 세운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이제 그런 학생들이 충분히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해법,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야기들은 이제 아직 많이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이제 정확하게 다 발표가 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입시제도를 봤을 때 분명히 이제 수능으로만 혹은 이제 수능을 주로 삼아서 대학교를 진학하는 전형들이 아직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설령 이제 1학년 때 좀 내신 성적이 조금 기대에 못 미치셨더라도 이제서야 이제 좀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지금부터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뭐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 방식으로 저희 학원이 제시하는 솔루션은 이제 고2 정시 대비반입니다. 수능 성적을 이제 기반으로 삼아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노력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하지만 어찌됐건 이 수능을 기반으로 삼아서 앞으로 한 2년 동안 열심히 하신다면 충분히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하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내신의 불리함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설명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담당 강사고요. 이 수업은 이제 저 이세랑 강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김영준 국어학원에서 이제 고3 N생들 수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수업만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고3이나 N생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런 것들을 하고 왔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 고2 수업에 커리큘럼으로 많이 녹여냈기 때문에, 이 수업을 이제 잘 따라오신다면, 고3이 되었을 때 남들보다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서 수능 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저의 프로필은 그냥 한번 살짝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이제 2028학년도 대입제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이제 뭐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9등급 체제에서 이제 5등급 체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등급이 이제 10%가 되고 2등급이 24%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약간 그 위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9등급제에서 1등급은 사실 이제 개편된 체제에서는 이제 1등급이죠. 그렇죠. 사실 이제 기존에도 1, 2등급인 학생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름이 알려지고 이제 좋은 대학교에 진학해 왔었기 때문에 어쨌든 1등급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2등급도 대신에 이제 1등급과 2등급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2등급인 학생들, 그러니까 예전 9등급제라면 이제 3등급이나 4등급 초반에 해당하는 학생들도 충분히 조금 더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그런 등급 체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결과물을 한번 봐주시면 5등급 평균이 1, 2, 3, 4, 5등급이지만 우리가 이제 한 과목씩만 가지고 대학교를 진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목의 평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년 동안 2025년에 경기도 진학협의회라는 곳과 그다음에 이제 부산교육청 같은 데서 물론 서울교육청도 이제 자료를 발표했는데 서울교육청은 이제 단순하게 이제 1등급 비율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일단 참고 자료는 이제 경기도 진학협의회와 부산교육청 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전 과목이 다 1등급이 훌륭한 학생들도 많이 있었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1점 몇몇 아니면 2점 몇몇 이렇게 등급이 산출이 되게 됩니다. 환산을 해봤을 때 5등급 평균치를 한번 봐주시면 아무래도 이제 형이나 누나가 있거나 뭐 선배들이 있거나 아니면 기존의 데이터를 좀 참고하시려고 하면 9등급 환산 수치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등급이나 2등급이 9등급 체제에서 이제 수시로 이제 나름 이제 좋은 학교들을 진학해 왔었기 때문에 그거랑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5등급 체제에서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맨 오른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 정도가 되면 9등급 환산으로 이제 2.4등급 정도가 나오고요. 1.83 정도가 되면 이제 2.95등급이 되고 1학년 때 이제 내신 등급 평균이 2등급 정도가 나오면 5등급제에서 그러면 이제 3.24등급 부산교육청 환산으로 하면 3.44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학종이나 혹은 이제 교과로 조금 이제 수시 일반으로 혹은 네, 수시 교과로 대학교를 진학하려고 하신다면 네, 적어도 1점대가 나와주고 있어야 네, 그래도 수시에서 합격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뭐 2.5, 3.0에 대한 이제 등급 환산도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5등급제에서 2.5 등급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딱 중간인데 9등급으로 환산하면 4등급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3등급 정도가 나오니까 2.5에서 3등급 정도가 나오는 학생들은 사실은 이제 9등급제에서 이제 4등급 정도의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는 게 또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일단은 이제 대학교 입시는 이제 현재 이제 서울대, 그다음에 경희대, 건국대 정도가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추천하는 이제 가이드라인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형은 사실 현재 존재하는 전형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 이제 뭐 이 설명회를 듣는 학생들의 뭐 지균이나 뭐 아니면 뭐 기회균 등 전형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좀 약간 일반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가장 일반적인 전형 5개를 모아봤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학종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수시 종합 전형이 있는데 두 가지 전형 정도로 이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류만 들어가는 전형이 있고 여기 이제 생기부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교과랑 그다음에 뭐 그의 세특이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좀 약간 이제 눈여겨볼 만한 거는 이제 면접이라는 게 이제 수시 전형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것들이 있었다. 서울대도 있었고 그다음에 경희대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학교들도 충분히 이런 전형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면접이 좀 더 중요해질 수도 있겠다. 학종에서.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논술은 특별한 변화는 없지만 이과 논술 같은 거, 네, 뭐 수리 논술이란지 뭐 과학 논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난다는 네,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논술도 조금 더 다변화되지 않을까. 네, 하지만 뭐 입시 전형 자체는 그냥 논술 100%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시 일반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수능으로만 갔던 이제 전형이 조금 달라지는 게 여전히 수능으로만 대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전형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학생부가 들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눈여겨 보실 게 이 학생부가 이제 들어가긴 하는데 이제 몇 %가 들어갈 거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될 거냐인데 어찌됐건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따지면 네, 서울대는 학생부가 조금 더 유의미할 것 같고요. 경희대에서 나오는 전형은 교과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생기부 전체를 포함해서 10%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뭐 출결 봉사도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신 성적이 네, 정시에서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일단 지금 5개의 틀을 제가 잡아놨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그 대입 전형이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수능도 네, 다 이제 공통 과목 체제로 바뀌었고 내신도 5등급 체제이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좀 다양한 전형을 만들어낼 확률이 좀 있고요. 어찌됐건 큰 틀은 기존의 입시와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되 수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의 중요성이 좀 높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정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부가 일부 반영된다. 네, 이 정도로 이제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내신이 반영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신으로만 대학교를 못 갈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수능으로만 대학교를 갈 수 있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 학생들도 내신을 아예 또 이제 5등급처럼 아예 놔버리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네, 그것도 뒤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게 가장 이제 좀 즉각적으로 와닿으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아까 그 경기도 진학협의회라는 곳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노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 이제 2025년도 대입에서, 네, 학종에서 이제 학생들의 이제 합격자의 등급을 조사했을 때 70% 정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보통 이 등급이었답니다. 네, 그러니까 9등급 환산 비율을 봤을 때, 그래서 이걸 다시 5등급으로 돌렸을 때, 이 정도 등급이 되어야 이 학교를 뭐 지원할 수 있다, 혹은 합격이 가능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시 지원 가능 제약을 한번 보시면 5등급 평균이 1등급인 학생은 네, 서울대 불어교육 이상의 학교를 문과라면 이과라면 네, 서울대 조선해양공학 이상의 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1.16, 1.44좀 세 번 했는데 2등급 정도를 보시면 네, 그래서 5등급 평균이 2등급 정도 되면 학종으로는 문과라면 이제 명지대, 이과라면 네, 아주대. 이 정도가 이제 네, 지원 가능한 대학의 리스트에 속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좀 살펴보시고, 네, 그래서 학종으로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뭐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 뭐 이렇게 나가는 이런 학교들, 네, 특히 뭐 인서울에 있는 학교들을 진학을 하려면 그래도 이제 내신이 2등급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겠나, 네, 이런 결론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역시 이제 사실 이제 입시를 한번 치러봐야 명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거라서 그냥 가늠치가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내신이 2등급보다 더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 어떤 식으로 지금 네, 지원이 가능한가를 봤을 때
5등급제에서 2.17 정도 나오는 학생들이 이제 9등급 환사는 이제 3.5 정도의 등급이 나오고, 그러면 현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명지대나 경기대, 네, 이 정도를 지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2.5, 아까 설명드렸는데, 문과라면 삼육대학교, 이과라면 뭐 중앙대학교, 뭐 식품영양학과, 뭐 이 정도를 지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3등급 정도라고 하면, 네, 이제, 여기 이제 학교가 다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시를 알려준 것 뿐이라서, 네, 그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학교들을 이제 예시로 제시한 거라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비슷한 점수대 학과들을, 네, 참고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런 이제 등급, 이제 그 수시 지원 가능 대학을 이제 가늠해 보았을 때, 네, 사실 이제 한 2.3 정도가 되어야, 네, 그래도 서울 근교 안에 있는 대학교들을 좀 진학할 수 있지 않겠나. 이과라면 조금 더 높아도 괜찮긴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한 2.67, 뭐 이 정도는 되어야, 문과든 이과든, 네, 대학교를 진학할 수 있겠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성공적인 대입을 가져갈 수 있을까 말씀을 드려보면 역시 뭐 수능 더하기 내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세특의 중요성도 뭐 많이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제가 뭐 여기선 지금 입시를 설명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내신 성적이 좋아야 세특도 의미가 있습니다. 네,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아까 나온 그런 가이드에 있는 그런 점수가 해당하지 않는데 세특만을 가지고 상위 학교에 진학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원하는 기준에서 멀어진 학생들도 수능을 굉장히 중시해야 되는 건 맞지만 내신을 너무 놓아버리면 안 된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전형들을 보면 그죠, 내신이 1, 2, 3, 4, 5등급인데 정시 전형에도 내신을 뭐 점수로서는 기여도가 어떤 등락에 미치는 확률이 낮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이제 정성평가라고 해서 내신에 대한 어떤 충실도 이런 거를 충분히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보이기 때문에 내신이 5등급이 나와버리면 서류에서 탈락할 확률이 충분히 있습니다. 내신을 그래도 중간 정도는 항상 유지를 해주셔야, 한 3등급 정도는 유지를 해주셔야 서울권에 있는 대학교를 좀 진학해 볼 만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뭐 그런 것도 보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능만으로 대학교를 가는 학교들도 충분히 있을 텐데요. 뭐 아직도 있기도 하고 앞으로도 있을 건데 그런 학교들만 이제 골라서 진학을 한다고 하면 사실 또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내신을 중간 정도는 유지를 해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내신을 중간 정도 유지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학생을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내신을 그냥 평균 정도만 따라가는 거, 그냥 반에서 중간 정도 하는 거는 사실은 그냥 내신 1, 2주 전에 잠깐만 혹은 뭐 학교 수업 시간 잠깐만 공부를 하셔도 괜찮고 그다음에 학교 수업 시간에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잘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점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내신이 밑바닥에 깔리지 않을 정도로 관리를 하면서 수능에서 성적 향상을 통해서 정시로 원하는 대학교에 간다. 이게 가장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2 때부터 정시 대비반을 듣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지방에는 어떤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라고는 저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이왕, 수능 공부를 빨리 할 거라면, 목표를 좀 높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가겠다. 이 정도는 목표를 세워주셔야 그거 비슷하게라도 목표를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요거 조금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찌됐건 내신이 정시 전형의 일부라도 반영이 된다면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은 수능에서 동일한 점수대 학생들보다는 점수가 조금 더 높아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한 2점? 두 문제.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한 문제 정도는 더 맞추어야 합격이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불리한 점이죠. 현 입시제도에서 수능에서 한두 문제를 더 맞추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공부를 하셔야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신을 5등급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꼭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내신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뭐 내신 학원을 다니면서 뭐 내신 준비를 뭐 이렇게 빡빡하게 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내신에서 납득할 만한 점수는 나와야 된다. 아, 이 학생이 그래도 공부를 포기한 건 아니다. 이런 인상을 주는 점수를 남겨놓아야 정시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수업에 들어오면 그때 또 이제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드리겠지만 내신을 적당히는 유지를 해야 된다. 뭐 내신에서 이미 뭐 학종으로 대학교를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 하면 내신을 뭐 1등급, 뭐 2등급 초반 뭐 이런 거를 목표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3점대 정도는 유지하고
있어야 정시에서도 손해가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일가정 정시 대비반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수업 시간은 이제 두 타임이 개설이 되고요. 매주 토요일, 매주 일요일, 네, 오후 2시부터 5시 반까지 3시간 반 정도의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강일은 3월 7일, 3월 8일이고요. 이 수업은 이제 장기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 14주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앞에 중간고사 이전에 7주, 그 다음에 중간고사 이후에 또 7주, 이렇게 해서 1학기 동안은 이제 14주 동안 수능을 전 영역에 걸쳐서 공부를 하도록 이제 커리큘럼이 짜져 있고요. 이 변화하는 그 수능 과목 체제에 맞춰서 독수와 작문, 문학, 화법과 언어, 이렇게 나눠서 골고루 공부를 할 수 있게. 다만 이제 독서나 문학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수업 시간 배분은 아마도 이제 독서, 문학 이쪽이 이제 1시간 반 정도씩, 그다음에 화법과 언어 혹은 작문 부분이 30분 정도 배정이 되는 식으로 내 수업이 진행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만의 이제 강의 특징을 좀 설명드려보면, 일단은 이제 고3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고3 팀장 강사가 직접 강의를 하기 때문에 고3 수업과 연계성,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고3이 되었을 때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업에 들어온 학생들을 아주 기초부터 다시 수능을 잘 볼 수 있게 이제 기본적인 독해력부터 탄탄하게 다져가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당장 모의고사에서 몇 점을 냈느냐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학생의 국어 성적을 점점 개선시켜서, 그래서 고3이 되었을 때 항상 안정적인 등급을 내면서,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높은 득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 제 자부심이 있는 수업인데요. 그래서 이런 우리 수능 집중반, 예전에 수능 집중반이라고 불렸는데, 정시를 대비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유지한 지 이제 거의 한 8년 정도 됐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이끌어줘야 3학년 때 어려움 없이 계속해서 성적 향상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에 대한 저희가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수업을 꼭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단지 한 달, 두 달 이런 식으로 과정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수능 볼 때까지 커다란 틀 속에 두고 거기서 이제 계획대로 차근차근 공부를 해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그 어떤 학생이 들어오더라도 내년 수능을 볼 때는 달라져 있는 자신의 이제 국어 실력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신이 주가 아닌 학생들이라면 내신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1, 2주 전에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고 그 전에 이제 수능 준비를 기간마다 꼼꼼히 하는 이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신 준비와도 충분히 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내신 자료가 필요한 학생들에는 이제 신청자에 한해서 적절한 양의 이제 내신 공부 자료를 나눠드리기도 하는 수업입니다.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에서 좀 더 고득점을 목표로 하면서 내신에서 일정한 등급을 유지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수강 대상을 좀 설명드려보면, 일단 이제 정시 전형의 목표인 학생들이, 저희 수업에 오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내신 3등급 이하라고 하면, 내신을 3등급 정도에 묶어두고, 거기서 이제 대신 나머지 시간을 활용해서 수능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서, 수능에서 좀 더 고득점을 얻어서 정시 전형으로 원하는 대학교에 가는 거. 이게 일단 목표고요. 아무래도 이제 입시제도가 바뀌면, 적어도 첫 해만큼은 재수생들이 굉장히 줄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정시 전형이 다른 때에 비해서는 조금 더 들어가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첫 해인 학생들 나름대로 이제 불리한 점도 있지만 또 유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살려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예체능 계열을 준비한 학생들은 국어 과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학생들이 이 수업을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이 있어서 나는 내신 대비도 잘하고 싶고 수능 공부도 잘하고 싶다라는 학생들이 있다면 같이 병행해서 듣기에도 괜찮은 수업입니다. 일단 이제 저희 수업의 특징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굉장히 정교하게 짜져 있는 장기 프로그램을 들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 17주 커리큘럼이 이미 짜져 있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교재, 자료 이런 것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계속 이 기간이 다가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개선을 해 나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고2 1년 동안의 틀을 이미 다 갖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 수업을 그냥 성실하게 따라와 주기만 한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4주, 17주 이렇게 해서 충분히 공부를 많이 하실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매주 과제, 그다음에 모의고사, 다시 보기 영상이 제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주 이제 학생의 수준에 맞는 그 주의 수업 내용에 맞는 내용들이 이제 매주 과제집으로 나가고요. 저희는 이제 학원에서 과제집이 매주 한 권씩 책의 형태로 나갑니다. 네, 그래서 그 책 하나를 열심히 공부하시면 뭐 예습, 복습,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까지 다 채워질 수 있도록 과제집을 잘 구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주 모의고사를 한 번 정도씩 풀 수 있는데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경향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제 특히 이제 과목명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반영을 해서 학생들이 이제 최근 유형에 맞는 모의고사를 항상 매주 한 개씩 풀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내용은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게 이렇게 영상 혹은 실시간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 수업에 이제 참여하는 학생들이 사실 이제 고1 때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한 학생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앞으로 자신의 결심 여하에 따라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충분히 있겠지만 처음에는 이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틀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복습 테스트는 항상 있고요. 학생들 한 명 한 명씩 다 1대1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하고 있는 부분, 못하고 있는 부분 잘 확인을 해서 이 학생들이 때로는 이제 동기부여, 어떤 때는 또 뭐 질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당근과 채찍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학생들이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학생들별로 이제 오답 노트 같은 것들도 이제 제공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정별로는 항상 그 학생들에 대한 분석 보고서, 세밀한 분석 보고서가 제공이 되면서 학생들이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학생 스스로 학부모님 혹은 이제 제가 판단할 수 있게 분석 보고서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업에 대한 안내는 다 끝났는데요. 사실 이제 내신 5등급 시대가 되면서 내신의 중요도가 사실 이제 많이 커졌습니다. 특히 이제 고1에서 계속해서 이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성적이 많이 판가름이 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좀 이게 나중에 시작한 학생들이 좀 불리한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뭐 이전에 입시 제도라면 뭐 내신이 9등급이 나와도 수능을 뭐 다 1등급 맞아갖고 뭐 의대를 가는 학생들도 있었고 그런 학생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 입시 제도가 약간은 바뀌면서 내신을 아예 또 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내신이 이제 5등급제가 됐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변별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이 중요도가 여전히 낮지 않다. 그리고 특히 이제 서울권에 있는 대학교들은 정시 전형의 그 어떤 퍼센테이지 뽑는 인원 자체가 줄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정시 전형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다만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내신이 괜찮다고 하면 내신을 계속 살려서 최대한 이 입시제도의 이점을 활용하시는 게 맞고 지금 현재 이 바뀐 입시제도에서 불리함이 큰 학생이라면 조금 더 각오를 다지셔가지고 수능에서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얻어서 또 원하는 대학교에 가는 방식으로 대입을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업은 일단 후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내신 성적과 훌륭한 수능 점수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에 가실 수 있도록 준비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 5등급 시대에도 여전히 수능으로 서울권에 있는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길은 열려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어떤 빈틈없이 짜져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을 이제 장기 계획을 통해서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 없이 탄탄한 실력을 갖추도록 해서 반드시 원하시는 대학교에 갈 수 있는 수능 국어 성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지금까지 설명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설 연휴가 끝나면 현장에서 설명회가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온라인 설명회만으로 부족한 것이 계시다면 그 설명회에 직접 참여해 주시면 거기서 이제 질의응답을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회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현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